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터 리더의 정민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슈 뽀개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자,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돈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네, 저 빼고. 네, 저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먹고 살 만큼의 기준이 각자 상당히 높을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특히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테마를 가지고 가볍게,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 미래를 한번 쳐다보며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전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에서는 부자의 기준이 있었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만석군.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했고요. 서양에서는요, 백만장자. 요즘은 뭐까지 나와요? 다음에 나오지만 억만장자라는 개념도 나와요.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만석의 그럼 개념은 뭘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쌀을요, 천석 갖고 있으면 천석군이고요. 1만석을 갖고 있으면 만석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석이라는 단위는 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섬, 두 섬 할 때. 그럼 어느 정도냐면요. 쌀 한 석은요, 보통 2가마니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쌀 한 가마니는요, 약 80kg입니다. 80kg. 한 가마니가 80kg입니다. 그러면 한 석은 2가마니니까 무게로 160kg가 되겠죠? 요즘 기준으로 현재 쌀 20kg짜리 한 포대가 약 5만 원입니다. 고급 쌀은 훨씬 비싼데 평균적으로 5만 원. 그러면 천석군은요, 1년에 수입이 약 4억 원 정도 되고요. 만석군은요, 4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 수치로 대입해서 봐도 상당히 큰 액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더 귀했어요. 쌀이 훨씬 귀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환산이 된다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더 큰 부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서양에서는 주로 밀리어네르, 백만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719년에 미국의 금융인 스티브 펜티먼이 만든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이라는 개념, 순자산이 편한 말로 진짜 내 거, 진짜 내게 100만 달러. 요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 12억이 되겠죠. 백만장자는 오랫동안 부의 대명사였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부자 정도를 상징하는 개념이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나온 게 뭐죠? 빌리어네르, 억만장자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10억 달러입니다. 한화 약 1조 2천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느낌도 받으시겠지만 1조 2천억이면 이거는 부자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지금 한국 경제규모 단위로 봐도 엄청난 대기업의 오너 정도 돼야지만 넘볼 수 있는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밀리어네르보다 약 1000배나 높기 때문에 극소수의 부자들, 즉 일부 초고액 자산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죠. 한국 부자의 기준은 67억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죠. 그런데 이 67억이라는 기준은요, 한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2019년 지난 9월달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른 기준인데요. 한국의 부자들이 스스로 볼 때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67억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작년에 잡코리아가 조사한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했던 부자의 기준은요, 약 40억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0억이라는 숫자는 재밌는 게 과거 만석군의 연수익과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석군이라는 개념은요, 상당히 의미 있어요. 재밌는 건 또 뭐 있죠? 우리 직장인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 평생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요, 평균 8억이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개념과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생활인들이 실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괴리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 부자의 기준을 67억이라고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부자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평균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22.7%는 50억을 얘기했고요. 18.3%는 100억을 얘기했고요. 17.2%는 30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총 자산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30.5%에 불과했습니다. 80억이 넘으면요. 내가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80.6%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67억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이 다 인정하는 나도 만족하는 부자다라는 금액으로 잡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보실까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10%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려면요. 월 소득이 840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 840만 원을 벌면 연 1억 86만 원이 되는데요.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상류층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연간 가구 전체 소득이 약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드는 고소득자다, 상류층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상류층에 들어가시나요?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네, 이 금액도 역시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지금 부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각자 원하는 부의 바로미터, 부의 척도, 부의 미래에 대한 느낌도 좀 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렇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의 기준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생활인들의 현실은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쫓아가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들 이런 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 호기심은 매우 많이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허무감을 느낄 때도 많죠. 그래도 오늘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보자라고 마음 먹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요. 학문적인 접근 차원에서는요. 자본주의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서요. 사회주의가 열풍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히 미국의 청년들이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51%에 육박하는 자료도 있고요. 최근에 애틀란타에서 미국 남부의 핵심 도시인 애틀란타에서 전미 사회주의 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고요. 그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 결혼을 못한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좌절감을 겪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지금의 시스템이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류는 선택했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그렇다면 사회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장점을 좀 차용해오고 자본주의의 단점은 끊임없이 해결하면서 자본주의의 장점인 풍요와 번영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21세기 정치의 대안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는요. 단순합니다. 복지를 좀 해결해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는 행복해지지가 않고 부유해지지가 않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등장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각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슈 뽀개기 한국 사회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